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2024년 2월 마지막 주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내용은 2024년 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미 채권 금리 등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주식에 상당히 부정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인 부분은 그 높은 수치들이 저항에 걸리는 구간이라서 이것들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의 힘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수치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코스피의 움직임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힘이 빠지는 느낌을 주지만은 이건 역시도 힘이 빠지는 것보다는 눌림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주에 러셀 2000 지수나 다우 지수가 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중소형주나 소외주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엔비디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도 꺾이지 않고 지난주 내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중의 이슈들을 보면은 미국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이슈가 있었고, 23일 아침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16%를 상승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아직까지도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금리 인하는 좀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들과 숫자들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 지수 PBR 같은 경우는 코스피 0.97, 코스닥은 1.93 수준인데 여전히 비싸지 않고 보통 수준보다 살짝 저렴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돈이 쏠리는 곳만 쏠리기 때문에 전체 종목의 3분의 2는 계속 하락세가 유지되는 시장인데, 일단 지수 PBR 상으로는 가격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 채권 금리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2년물 같은 경우는 4.69%, 10년물은 4.3%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추세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 주식시장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에 맞고 조금씩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채권 금리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환율은 많이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133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 되기 직전에 또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와서 여전히 또 이렇게 올라가려는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긴 밑꼬리가 좀 신경이 쓰이는 자리에 있고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의 신용잔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다시 서서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 전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인데 서서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코스닥 역시도 바닥을 찍은 후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예탁금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지금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수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였다가 요번에 엔비디아 덕분인지 이번 주에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같이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코스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저항에 걸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판단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코덱스 200 인버스 2배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스 차트도 지지선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이 지지 이후에 하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지수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월 마지막 주 증시 전망 및 투자 시나리오는 일단 26일 월요일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투자에 접목하지 않는 편인데, 최근에 제가 체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 주식이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호재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 대중들은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트는 코스피 2년치 일봉인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블로그에서 이 붉은 동그라미 부분에 걸리는 부분에서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한 달씩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다소 긴장이 된다는 내용의 블로그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고 밀릴 것 같으면서도 추세가 유지되면서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에는 생각이 좀 더 우상향의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좀 더 기울었거든요. 그렇지만 우상향이 간다고 해도 지금 경제지표와 숫자들을 보면은 이게 힘이 강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섹터와 소외주가 너무 심하게 구분이 됐던 시장이었는데, 요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키높이가 좀 비슷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동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이제 저항에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다만 ADR 수치가 89 수준으로 소외 종목들에게 그래도 기회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 코스닥도 지난주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 소외 주식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2월 마지막 주를 예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